안녕하세요. 오늘 디자이너 출신 개발자의 PM 도전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벌써 오후 4시가 넘었는데요. 일단 3부의 첫 발표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가요? 이 자리에는 저처럼 직무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지금 새로운 직무를 찾아서 헤매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지금 직무 전환이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네요. 요즘처럼 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예전에 좋아서 선택한 일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 일을 계속해도 괜찮은지, 평생 할 만한 직업인지, 아니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직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약 3년간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PM으로 직무를 확장하며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제가 이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내렸고 어떤 배움을 얻었는지 공유하는 자리이니 가볍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사회 전반의 문제를 시각적으로 해결하는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학 진학 이후에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기획자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제가 기획하고 디자인한 결과물을 기술로 구현해보며 개발에도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디자인, 개발, 기획 모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중요한 점은 제가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오랫동안 즐겁게 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고, 이에 대해 깊게 고민을 해본 결과 개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자로 근무하기까지는 총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온라인 강의나 기술 서적을 보면서 독학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보니 점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저기 찾아보는 중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가 함께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IT 동아리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IT 동아리의 지원율이 지금처럼 경쟁률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프론트엔드 개발자 포지션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덕분에 5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로 성장하는 방식은 짧은 시간에 서비스를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 구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점점 깊이가 깊어질수록 헤매는 시간이 길어졌고, 내가 정말 개발자를 해도 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지나가던 한 개발자분께서 42 서울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셨고, 그 당시 1년 휴학을 결정하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휴학했던 과정 중에서 같이 사이드 프로젝트 진행하던 한 개발자분이 극초기 스타트업에서 인턴 경험을 제안해 주셔서 이러한 경험 또한 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경험을 끝으로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조직에 합류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고,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첫 회사에 입사하기까지는 총 4개월 정도 걸렸었고요. 70회가 넘는 서류를 제출하고 여러분의 과제와 면접을 수행한 다음 최종적으로 4군데의 회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잘할 수 있는 회사보다는 제 부족함을 채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원했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도메인 측면에서 더 도전적이라 판단이 드는 시리즈 D단계 B2B 무역 스타트업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제가 잘할 수 있는 환경보다는 부족한 환경을 선택했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험난했습니다. 처음에 비전공자이다 보니 좀 논리적 사고가 미흡한 면이 있어 가까스로 3개월 수습을 통과하고 정규직을 시작했는데, 이후 이상하리만큼 1년에 3번 입원할 만큼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잦은 조직 개편까지 겹쳐 꼬여가는 회사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팀원들이 왜 퇴사 안 하냐 하는 걱정을 할 만큼 출근만 해도 숨쉬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일매일이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당시에 그만두게 된다면 제가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마주쳤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포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소 1년은 버티자. 떠나더라도 인정 한 번은 받고 떠나자라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돌이켜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와중에 병실에서 온라인으로 미팅에 들어갈 만큼 최선을 다해 몰입했던 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후반부에는 그 덕분에 태도가 가장 좋은 팀원이다. 지금처럼만 해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인사평가를 받았고 3년차가 되었을 때는 서비스 배포 권한을 받아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이끌 만큼 신뢰받는 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던 중 다시 새로운 진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지금 이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프란 동아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도 했고 각종 사이드 프로젝트를 리딩하면서 어떤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최선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데 더 큰 즐거움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지원이라는 한 명의 사람의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사회인으로서 예전에 대학생 때처럼 이러한 도전을 쉽게 선택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한 6개월 동안 길고 긴 직무 전환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디자인에서 개발로 바꿨는데 또 바꾸는 게 맞을지, 지금 하고 있는 개발이라는 일이 싫은 것도 아니고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닌데 내가 금전적인 불안이나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감수할 만큼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영부영 6개월 동안 계속 고민을 지속하다가 어느덧 2024년 8월 하나의 QA 요구사항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에서 담당 PM과 함께 문제를 재정의하고 개선했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사내에서 처음으로 PM과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만큼 애착이 많이 갔던 프로젝트였고,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개선한 기능이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개선하면서 생긴 또 다른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일을 감수할 만큼 사용자들이 정말 만족을 했었는지 아니면 더 좋게 개선해 볼 여지가 없는지 등이 무척 궁금했지만 개발자는 PM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일 뿐 그 이상은 그 역할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팀장님의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피드백을 받고 고민했던 시간이 무색하게 PM이 되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PM이 수립한 가설을 토대로 실행하는 역할 또한 좋지만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계획을 수립하는 PM이라는 역할을 맡았을 때 제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저것 따지기보다는 일단 해보자. 후회하더라도 다시 개발자로 돌아가면 되니까 일단 해보고 후회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 직무 전환을 시작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디자인 전공도 했고 개발 실무 경험도 있으니까 과제나 면접 정도는 불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서류를 제출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서류 제출 직후 다음날 바로 탈락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탈락 결과 메일을 받고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주변 PM분들께 요청드려 피드백을 받았고 너무나도 개발자 이력서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신입으로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지원서의 모든 문장에 PM으로서의 강점을 녹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가진 모든 경험을 나열한 다음 PM 관점으로 유의미한 경험을 선별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3가지의 강점을 도출해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했습니다.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한 장으로 간결하게 정리했는데요. 예전에 개발자 이력서 같은 경우는 기술을 왜 선택했고 어떻게 구현했는지 중심으로 서술을 했다면 이제 PM 이력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고 실제로 성과는 어땠는지와 같은 비즈니스 임팩트 중심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에다 담지 못한 내용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로 따로 구성을 해서 작성을 했고요. 단순한 결과보다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까지의 전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사이드 프로젝트나 데이터 분석, 서비스 역계획 같은 경험을 쌓으며 제게 부족한 역량을 쌓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개발자에서 PM으로 직무 전환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퇴근 후 시간과 주말을 전부 투자하여 준비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매주 서류를 제출하면서 월 평균 1회 정도 면접을 봤던 것 같고요. 2025년 상반기에는 매일 서류를 지원하고 탈락을 반복하며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점점 서류 합격률이 올라가면서 여러 회사의 면접을 보러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의 면접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회사의 규모나 상황, 문화에 따라 요구하는 역량과 질문의 방향이 정말 다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질문 대부분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가 디자인 전공과 개발 실무 경험이 없었다면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PM으로의 직무 전환에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본인이 가진 경험을 잘 정리해서 잘 어필하고 꾸준히 여러 회사에 지원하면서 핏이 맞는 회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나 2025년 5월에 시리즈 C단계 스타트업의 전환형 인턴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정규직으로 좀 더 준비해보지 않고 왜 인턴으로 전환을 결정했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일단 제가 관심 있던 도메인이기도 하고 면접 경험도 긍정적이었을 뿐더러 실제 근무 중인 지인들과의 추천까지 더해져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어서 빠르게 PM으로 직무 전환을 해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자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벌써 2개월이 지난 PM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입사하기 전에는 PM이라는 직무가 마냥 멋있어 보였는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직무였습니다. 유관부서와의 소통이나 정상 문서와 같은 세심한 업무까지 챙겨야 하는 물론 우선순위나 리소스, 매출, 외부 변수까지 모두 고려해서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했고요. 모든 결정에 근거와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생각 이상으로 무거운 역할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개발자로 근무할 때는 PM분들이 퇴근 시간이 지나도 퇴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미팅이 다 끝나고 모든 소통이 끝나고 나면 오후 6시, 7시가 돼서 그제서야 이제 문서를 쓰는 작업을 시작하는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아깝게 느껴질 만큼 즐거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제안하고 결정한 결과들이 작게나마 성과로 이어지는 걸 볼 때면 참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직무 전환은 단순히 직무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제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세상을 보고 싶은지 찾아가는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그 선택에 후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본인이 어떤 삶을 원했는지 점점 더 선명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당시에는 무척 커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되게 별거 아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분명 이 자리에도 삶의 전환점 앞에 서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저의 오늘 이 발표가 그 여정에 작게나마 힘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이 좀 개발자더라도 비즈니스 관점에 의견을 많이 요구하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개발자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런 부분에서 좀 보수적이었던 곳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더 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했고 그리고 직무 전환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막을 거면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개발자로 일하면서는 사실 아무리 의견을 표출해도 그 성과는 제가 낸 성과라기보다는 PM분들께서의 성과로 가져가게 되니까
좀 별개로 제가 정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수익화에 대한 성과가 필요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서비스를 배포하고 그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면접에서도 수익화를 진짜 해본 경험이 있냐, 제가 처음에는 사이프 만든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내세웠는데, 그래서 사이프 만들어서 낸 수익이 있냐, 얻은 게 뭐냐, 비즈니스 관점에서 더 키워볼 생각은 없었냐,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비즈니스 측면에서 밀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소개팅 앱을 만들기 시작했었고요. 그 소개팅 앱을 만들면서 앱이 지속되려면 어디서 수익을 얻어야 되고 어떤 사용자들의 유도를 이끌어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로 단톡방 만들고 그 여러 커플 매칭 이벤트 돌려가면서 데이터를 쌓으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PM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디자이너로 활동한 경험은 개발자일 때도 PM일 때도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이너분들께 화면을 그려달라 요청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제가 빠르게 그려서 가면 디자이너분이 홀라당 넘어오셔서 바로 반영을 해주시는 게 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